특검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의 말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통령이 반대하겠어요? 얼마 전에 면담에서도 아니 추천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임명할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글쎄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언론 매체를 요새 틀면은 용어가 나오죠. 예, 특검 하더니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이게 무엇이길래 또 이게 여당 내부의 원내대표와 당대표와의 또 갈등 양상까지 빚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전체적으로 성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이 갈등 국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 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버린 꼴인데요. 예. 우선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당시 임명된 이석수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결국은 중도에 자기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문재인이 이자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는 있고 특별감찰관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고서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5년 동안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이한테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네.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가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그 변명이 뭐냐면요. 이제 곧 공수처를 만들 건데 공수처를 만들면 결국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특별감찰관을 굳이 중복제해서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러고 안 했어요. 이러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장을 할 때는 공수처를 만들기도 전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공수처는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 온 몸을 던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서 강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문재인의 주장대로 하면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니까 특별감찰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하여튼 저것들 하여튼 어거지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이 좌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수처가 형해화됐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자기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웃어버리고 말면 될 일인데 이걸 갑자기 한동훈이가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솔루션인 것처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이 특별감찰관을 자꾸 이제 그 정말 저 내로남불이죠. 네. 저것들이 5년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왜 임명 안 하냐 했더니 그때 이제 이것들이 공수처가 있는데 이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은 요구하고 저쪽은 이제 모른 채 하는 좌파들은 모른 채 하는 상황이 계속 됐는데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저것들이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네. 윤석열 정권 초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표는 이준석이고 원내대표는 김기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감찰관 후보로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이 추천 절차를 밟아줘야 대통령이 그중에서 하나를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을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들고 나오니까 당시 김기현 대표가 아니 좋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꼭 해야만 됐는데 너희들이 반대하고
미루는 바람에 못했던 북한인권재단도 그럼 같이 추천하자. 네.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김기현이 그거를 딱 걸어서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 두 개가 묶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럼 하려면 같이 처리하자라고 걸었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버린 거죠. 의총을 통해서 이걸 이 협상을 이게 연계해서 하자는 걸 당론으로 채택한 기억은 제가 없어요. 그러나 원내대표가 그럼 당론하고 관계없이 혼자 가서 마구 이렇게 저렇게 협상하고 그럽니까? 원내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연계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그게 곧 당론으로 추인되는 거죠. 그게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북한인권재단하고 특별감찰관은 서로 사안이 다르니까 연계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아니 세상에 국회 협상이라는 거 많이 취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사안이 성격이 비슷해서 연계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정치 협상 과정에서 연계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계 자체가 사안이 다르니까 아니 사안이 다르니까 연계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상태고요. 그렇게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그거는 지금 당론으로 그동안 연계되어 왔는데 이거를 분리시키자라고 하면은 당론을 변경해야 된다. 당론을 변경하려면 현재 당 구조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 제시로 당론이 변경되는 거지. 당 대표가 혼자서 지금까지 당론으로 추진되어 왔던 거를 말 한마디로 바꿀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다. 이러면서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진짜 긁어부스럼이 된 건데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감찰관은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임명하라고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했어요. 한동훈이 얘기처럼 네. 내가 대통령 되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국회가 절차를 안 밟아줘서 임명 못하고 있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아니 국회 추천 절차 밟아라 그러면 한동훈이가 특별감찰관 얘기할 때 대통령이 그 면담에서 직접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야가 절차를 안 밟아서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럼 밟아라. 그러니까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과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특별감찰관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그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연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말대로 하려면 이 연계를 끊어야 되거든요. 끊으려면 당론을 변경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언론에서는 이걸 의총에서 표결로 가려고 한다. 양쪽이 특히 한동훈 쪽이 정면 돌파하려고 한다. 그런데 표결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이 박살 날 거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생각이 다른데 토론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표결이라도 해야지. 아니 표결하는 게 당에서 늘 있는 일이지. 이를테면 전당대회는 표결 안 해요? 그럼 당 깨집니까? 전당대회 한 번 하면? 가장 표결의 큰 행사가 전당대회죠. 원내대표는 표결로 뽑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표결로 뽑는데 그 의총에서 원내대표 뽑으려고 표결하면은 당 깨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정당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토론해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쪽 주장 저쪽 주장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일주 이주 갖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소모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의총을 소집해서 최대한 맞짱 토론하고 끝장 토론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만장일치가 됐거나 네. 뭐가 나면 좋고 안 되면 표결해서 결론 내리면 돼요. 그리고 승복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때 뭘 표결하느냐예요. 뭘. 특검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왜냐하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의 말대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대통령이 반대하겠어요?
얼마 전에 면담에서도 아니 추천조차를 밟아라 그러면 임명할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을 연계해 왔던 당론을 우리가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표결하면 돼. 고수할 거냐, 당론을 바꿀 거냐. 예, 쉽게 말해서 북한인권재단을 우리가 포기할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하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바로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좌파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해왔어요. 왜? 인권 문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그게 김정은이가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경로할 일이라고 하는 걸 종북주사파들이 잘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묵살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감찰관보다도 10배 이상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사실상 네. 북한인권재단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네. 이 연계를 끊는 순간 북한인권재단은 적어도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포기할 거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핵심적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동훈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할 생각이 없는 거냐. 그것을 가지고 의총 표결을 해라. 핵심은 그거다. 그렇게 해서 표결 결과를 가지고 승복해서 가자.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한동훈의 정치적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표결로 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가능성도 꽤 높이 보시나요? 사실은 못 가죠.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못 가요. 못 가는데 왜 정면 돌파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자꾸 무슨 왜 닭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예 자꾸 말로 싸워 국민들 피곤하게. 하려면 그냥 하지. 지금 추경호가 국감 끝나면은 의총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열 수 있어요. 열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뭘 하느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포기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눈 감을 거냐?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것의 본질은 그거거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표결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선임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아마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자꾸 그걸 강조를 하지? 지금 우리 구 박사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게 그래서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텐니다. 표결 문제는 저도 표결이 들어가려면은 산 넘어 산이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로 108석 중에서요, 이른바 용산의 친한, 친윤 80대 20 정도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좋다 표결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마 나타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